AI가 뭘까요? 인간처럼 말하고 감정까지 느끼는 지능형 로봇일까요? 아니면 챗GPT 또는 인공신경망을 가진 시스템이 AI일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 모두 AI 기술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AI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AI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AI 학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워낙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 정의가 계속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유명한 정의 중 하나인 러셀 앤 노빅의 표준 모델로서의 AI 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환경으로부터 퍼셉트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퍼셉트란 AI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받아들이는 모든 종류의 감각적인 입력 또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는 카메라 영상, 마이크 소리 등이 모두 퍼셉트가 될 수 있고요. 챗 GPT에게는 여러분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음성이 퍼셉트가 됩니다. 그리고 러셀 앤 노빅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rationally,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MA 북의 이 정의를 요약해봤습니다. 환경을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능 에이전트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로봇 청소기가 장애물이라는 환경을 인지하고 청소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챗봇이 질문에 열심히 답하고 있네요. 개념도를 보면서 표준 모델로서의 인공지능 정의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보죠. 러셀 앤 노빅은 AI 연구 분야를 4분면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세로축은 위쪽이 휴먼 라이크이고요. 아래쪽이 레셔널, 즉 합리적인 거죠. 가로축 왼쪽이 사고, 오른쪽이 행동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러셀 앤 노빅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AI 정의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먼저 1사분면 Thinking Human이를 보겠습니다. 인간 인지 모델을 연구한다는 거죠. 심리학 실험이나 뇌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뇌보다 컴퓨터가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러셀 앤 노빅 책에도 독자들이 실제 인간이나 동물 실험을 할 상황은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 내의 복잡한 구조보다는 컴퓨터의 원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2사분면을 보겠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연구한다는 관점이죠. 사람처럼 행동한다. 뭐 생각나시죠?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는 사람과 컴퓨터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구별 못하면 통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인간과 구분 안 갈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NLP, 자료 처리, 머신러닝, 지식 표현 등의 기술이 필요했죠. 또한 토탈 튜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블라인드 없어도 사람처럼 행동해서 인간과 구분이 안 가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초기 AI 연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AI가 인간의 지능과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튜링 테스트가 대표적인 예죠.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 목표인 AI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쵸? 현재 상업적인 AI는 정말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TTS 서비스를 보면요. 텍스트를 소리로 바꿔주는 서비스요. AI가 너무 잘하니까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실수도 하게 하고 중간에 적절한 추임새도 넣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셀 앤 노빅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액팅 휴머니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초기 AI는 인공지능보다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AI가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인간만큼 똑똑해지자가 목표였는데 1997년 체스에서 2016년에는 바둑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체스나 바둑은 논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게임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많이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3사분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관점은
인간의 사고방식보다 논리적이고 올바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논리하면 뭐 생각나죠? 아주 고전적인 3단 논법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런데 이 접근법은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바둑이나 체스처럼 모든 규칙이 명확한 게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인간 세상은 완벽한 규칙이 없잖아요. 자, 주식시장을 볼게요. 불확실한 정보가 훨씬 많죠. 그래서 확률 이론을 도입합니다. 이 확률 이론 덕분에 불확실한 정보, 즉 퍼셉트를 보고 추론하여 합리적인 사고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퍼셉트로부터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 사고가 가능해진 거죠. 주식시장에서 차트, 뉴스기사, 경제지표, 재무제표 및 SNS 데이터 등이 퍼셉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컴퓨터는 이 원시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하고 해석하고 패턴을 찾아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하지만 합리적 사고만으로는 행동이 자동으로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 예를 계속 볼게요. 3, 4분면의 관점으로 A 주식이 80% 확률로 상한가를 친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얼마나 사요? 언제 사요? 예측이 틀린다면 손절은요? 합리적 생각만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 4분면, 합리적 행동을 목표로 정해야 하는 것이 러셀 앤 노빅이 강조하는 표준 모델로서의 AI라는 겁니다. 실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을 목표하기보다 인간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를 목표로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둑뿐만 아니라 운전, 금융, 주식 거래 및 의료 분야까지도 인간을 넘어섰어요.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챗GPT 보세요. 많은 지식 기반 작업에서 인간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최적의 판단과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 즉 표준 모델로서의 AI는 여기 4, 4분면 Acting Rationally 관점이라는 거예요. 초기에 사람을 따라하던 NLP, 머신러닝, 로보틱스를 위해서 학자들이 과연 지금도 인간 행동을 분석할까요? 네, 해요. 조금 전에 TTS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주된 방향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을 넘어서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MA북에 있는 예시를 설명할게요. 비행기 예시예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새의 행동을 모방할까요? 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에서 옛날에 날고 싶었던 사람이 팔에 새 깃털을 막 붙여서 날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언제 비행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었을까요? 베르누이 원리를 알고 빨리 날 수 있는 동력의 원리를 개발했을 때 고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의 표준 모델이 합리적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를 목표로 한다고 공부했죠. 이 합리적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는 바둑이나 체스처럼 완벽한 규칙이 있는 닫힌 세계에서는 인간을 넘어섰고요. 더 나아가 챗 GPT처럼 복잡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인간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 세계로 AI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합리성의 새로운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진하면 3명의 보행자가 충돌을 하고요.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죽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합리적 행동은 뭘까요? 이분이 생각나죠?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합리적인가? 두 질문은 매우 유사합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보행자 3명보다 운전자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핸들을 꺾어야 돼요. 그럼 과연 이 선택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이 되는 걸까요? 의무론적인 관점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를 죽이는 행동 자체가 비윤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 사회의 정의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깊은 철학적 논쟁의 영역입니다. 자율주행차 AI에게 단순히 사상자를 최소화하라 또는 운전자를 보호하라 식의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특정 가치관을 AI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과 똑같아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현대 AI가 직면한 너무나 큰 숙제, Value Alignment Problem, 바로 가치 정렬 문제입니다.
AI의 목표를 논리와 확률론을 넘어서 인간 세계의 가치, 윤리, 사회 기원과 일치시키는 문제죠. 만약 바둑을 두는 로봇에게 목표를 오직 승리만으로 준다면 이 로봇이 저와 바둑을 두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집중하지 못하게 소음을 내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는 빈정거리는 말을 하면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결국 현대 AI에서 합리적 행동의 목표는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하는 행동으로 확장돼야 한다. 즉 가치 정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러셀과 노빅 같은 AI 석학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